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 투자도 오징어 게임. 이번 주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상황. 젠슨왕 CEO 기조 연설입니다. 자, 아카디안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아카디안 뭔지 몰랐는데요. ONA 라몬트 수석 부사장이 12일 날 주주들에게 쓴 글로 지금 언론에 꽤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빗대었기 때문에 뭐 설왕설래가 지금 많습니다.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리고요. 그래서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퀴드 게임을 앞에 딱 박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보고서 치고는 뭐 요즘에 워낙에 보고서가 그 되게 튀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스즈메 문단속 있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그 지금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단체로 알려져 있는 금감원에서 보통 금융감독원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진짜 읽기 어렵잖아요. 그 금감원, 한국은행 똑똑한 분들이 가서 물론 뭐 똑똑하신 분들이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금감원이나 한국은행에서 나가는 보고서에다가 막 지금 사실 이 증권사의 보고서는 많이 재미 요소가 많이 묻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예능에도 출연하시고 그리고 증권 방송의 어떤 프로그램에도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유머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증권가의 그 보고서는 그나마 유머가 많이 묻었어요. 그리고 되게 쉬워졌죠, 재밌어졌죠. 금감원이나 한국은행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는 원래 딱딱할 수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근데 그 스즈메 문단속을 빗대어가지고 스드메 문단속이라고 이번에 보고서 나와서 또 언론에 막 기사 막 나왔잖아요. 금감원에서 스드메 문단속이라고 나왔다고. 뭐 결혼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스드메를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에 스드메가 워낙에 그 뭐 업체들이 뭐 부풀려가지고 뭐 자기 자식들 무슨 유학 보내고 막 저기 스드메로 꼬셔가지고 신랑 신부들 막 저기 하게 만든다고 돈 빼게 만들고 탈세해가지고 이제 금감원에서 단속한다고 하는 그 와중에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스즈메 문단속을 빗대서 스드메 문단속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그 금감원조차도 이런 보고서를 굉장히 재미있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 법조문도 그렇게 바뀌고 있죠. 이 일반 소비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들만의 언어로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증권사 보고서는 더욱더 그렇죠. 증권사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읽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이 대부분 읽는 건데 거기다가 어려운 현학적인 용어 나열해봐야 자기네 지식 자랑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스퀴드 게임을 붙인 게 뭐 생소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프로그램을 빗대어서 한국 시장을 비유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은 이렇게 4가지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요약이 된다. 평범한 한국인들이 출연을 하고 사실 2에서는 너무 평범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출연했는데 자, 극중 저기 역할을 얘기하는 거겠죠. 2번째 큰 위험을 감수하고 빨리 부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큰 위험을 감수하고 바로 죽잖아요. 게임에서 탈락하면. 그래도 이제 자기 뭐 돈을 갖거나 뭐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출연을 하잖아요. 거기 출연하는 게 아니라 거기 게임에 참가를 하잖아요. 그냥 X 누르면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나가잖아요. 3번째 기괴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4번째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는 좋은 결말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몇 년 동안 볼 수 있었던 것을 이 오징어 게임하고 빗대었어요. 봤더니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주시장에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큰 위험을 감수하고 빨리 부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 기괴하고 폭력적인 주가 움직임.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오징어 게임이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 좋은 결말이 아니다. 물론 시즌3에서 뭐 다 살아나갈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즌3에서 다 살려가지고 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반란 성공해가지고. 근데 지금 2까지는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 좋은 결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4번에다가 물음표를 달아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이 오징어 게임의 결말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긴 않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자 근데 그냥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의 개인 투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주식시장의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베팅과
수년간의 국내 주식 실적 부진에 좌절하면서 미국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 2024년도 말에 미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해서 1,121억에 달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주식과 암호화폐 레버리지 ETF에서 발행 주식이 2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40%를 보유한 2배 단일 종목 ETF를 포함해서 8개 레버리지 ETF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개인 투자들, 한국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몰려 있다는 것이고, 특히 여기죠. 양자 컴퓨팅 주식의 31%, 그렇죠? 다른 주식의 17%를 소유하고 있다. 이 지금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따지면요, 0.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0.2%. 정말 태평양 물에 식초 한 방울밖에 되지가 않죠. 근데 이런 특정 주식들이나 특정 ETF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론에 흔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 가서 막 물을 흔들고 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전체로 따지면 야, 그렇게 큰 미국 주식시장에 가서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실제 조그만 주식들에는 영향이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앞에는 이제 나왔죠. 한국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참가자들이 오징어 게임처럼. 그래서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이겁니다. 지금 한국 소매업 보유량의 12%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2배짜리, 3배짜리, 테슬라 2배, 엔비디아 2배, 3배짜리들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ETF라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마음은 그런 불마음인 거예요. 2배, 3배짜리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센데 법적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 여기로 가갖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걸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다 쏠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건 어디서 지금,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인터뷰를 했을까요? 난 그거 궁금한데. 자, 어쨌든 인근 화성시 아닌가요? 화성시, 그죠? 화성 같죠? 반도체 회사라고 보니까. 반도체 회사 직원 박은혜 씨를 인터뷰를 했는지 가상의 인물인지 모르겠으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요? 3X가 붙어 있는데? 3배인지 모르고 그냥 옆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3배짜리 사고 있는 건가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구매자가 시드머니가 작아서 레버리지 ETF가 적절했다. 이거야 그쵸, 시드가 작으니까 3배짜리 할 수 있는데, 자, 미국에서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이 계층 이동성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정말 이런가요? 물론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이 미국 시장에서까지 이렇게 그 오징어 게임식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들이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기괴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오징어 게임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뒤로 가볼까요? 이게 영향이 있는 건 진짜 심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영향이 있는 걸 드러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1,400%짜리 있죠. 이 양자 컴퓨팅 주식 최근에 오른 것 중에 1,400% 간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건 진짜인가요? 이게 정말이라면은 이거 완전 정말 비아냥거리의 적인데, 예를 들어서 2008년 3월 달에 베어스턴스 붕괴라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베어스턴스 컴퍼니를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산 것 중에 순매수상이 50위 안에 베어스턴스 컴퍼니즈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 9월 다들 아시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하필이면 리먼 브러더스 홀딩스가 한국 순매수 구매상에 50위에 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 2월 달에 볼마게돈 사태라고 비이성적으로 발빠르게 올라가지고 옵션 시장에서 급등락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일일 인버스 빅스 지수, 공포지수에 투자하는 거였는데 빅스 단기 그 상품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게 50위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원유 마이너스 전환도 마찬가지죠. 원유 마이너스 전환해서 2020년도 4월 달에 요거는 성공했어요. 이거는 원유가 마이너스 됐는데 밑바닥에서 3배짜리를 사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자, 요거는 유일하게 성공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50위 안에 들어있었다. 그 다음에 니콜라죠. 제2의 테슬라라고 이름이 붙어서 지금 니콜라 상장 폐지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그것도 2020년 9월 달에 니콜라 코퍼레이션이 한국인 순매수 상위 50위 안에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붕괴되기 직전에 그 주인공들을 다 한국인들이 순매수 상위 50위 안에 갖고 있었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 초기 에피소드에는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돈이 계속 가득 차잖아요, 저금통에.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자, 양자 컴퓨팅 1400% 올랐는데, 자,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양자 컴퓨팅 1400% 올랐잖아요. 그럼 거기서 떠날 것인가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투표하는 건 똑같잖아요. 자, 1400% 올랐습니다. 이제 1400% 오른 거 가지고 지금 5 누르시면 갖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죠, 사람들이? 아, 저는 조금만 한 판만 더 하면 2000%가 돼서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안 나가요. 계속 매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여기 자산운용사의 부대표의 저기는 그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서 또 갑자기 전 세계로 돌립니다. 아니 한껏 한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다 해놓고 자료를 갑자기 맨 마지막에 이 마지막 문단만 이렇게 전 세계로 또 바꿔놨어요. 왜 이러죠? 약간 조금 저기 한국 투자자만 찍기가 그랬나요? 그래서 어쨌든 지루하게 굴고 인덱스 펀드를 구입하래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좋은 결정은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기 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만 이따가 수많은 댓글의 내용을 하겠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안 하지 않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2배, 3배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데 저기서 해야죠. 그렇죠? 안 떠납니다. 어쨌든 저런 뷰가 있었다는 거. 자, 3월 17일 월요일 날부터 보겠어요. 미국 소매 판매. 아주 중요하죠, 지금. 자,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PC가 나오는데 이 개인 소비 안에 개인 소비, 그러니까 미국 GDP 전체 덩치의 70%가 소비잖아요. 근데 그 70%의 그 소비 안에서 40%는 또 소매 판매예요. 나머지는 서비스 판매고.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라는 건 뭐예요? 제일 핵심,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미국 소매 판매랑 이건 중순 정도에 3월 17일이니까 중순 정도에 나오죠. 이 소매 판매랑 개인 소비 지출 PC랑 요거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미국의 경제의 어떤 방향성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미국 소매 판매가 나오고 그다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이건 상징적이란 거라고 했죠. 뉴욕이 제조업의 도시는 아니지만 제조업 설문조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즈니스 재고 나오고요. 주택 건설업자 신뢰도 나오고 자, 실적 발표도 많아요.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 해로우, 게티 이미지, 알투스 파워 등이 실적 발표하고요. 화요일로 넘어가면 이제 주택 지표들이 나옵니다. 주택 착공, 건축 허가. 자,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 물가 지수. 지금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나왔는데 다 트럼프에겐 다행히게도 오히려 물가가 하락해서 되게 물가가 안정된 면모를 보여줬죠. 이제 사실 순서상으로 맨 첫 번째에 있는 수출입 물가 지수. 이게 저기 AP통신의 그 남자 안경 쓴 기자가 캐롤라인 레빗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던 그 질문이 이거잖아요. 아니, 뭐 여러분들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한다는데 캐나다, 멕시코 안 다칩니다. 누가 다칩니까? 우리나라 수입업자,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인 수입업자들이 다쳐요.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 수입업자들이 오히려 그 관세를 얘네가 안는다. 그럼 이제 그 수입업자들이 수입 물가 지수가 오르면 그걸 생산자, 소비자한테 정가를 시키니까 결국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열심히 때려봐야 캐롤라인 레빗 누가 다치나 보세요. 결국에는 수입업자 다치고 생산자, 소비자 다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다치는데 왜 부메랑을 날리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물론 캐롤라인 레빗은 이해를 못하는 지금 그 질문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산업 생산 용량 활용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이제 FOMC 회의가 시작됩니다. 어도브 서밋이 있고요. 그다음에 젠스랑 CEO가 참석하는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이 좀 중요하네요. 자, 텐센트 뮤직, 엑스팽, 헬스 에쿼티 발표가 있고요. 실적 발표. 3월 19일 날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뭐 지금 다 동결을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동결을 했는데 향후의 방향성이나 왜 동결을 결정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바로 이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고요. 제네럴 밀스, 올리스, 바겐셀 아울렛, 파이브 언더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뭐 당연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을 것이고. 자, 뒤로 가볼게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있는 것이고, 자,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설문조사 나오죠? 월요일 날 뉴욕 연준이 나오고 필라델피아가 이제 또 나옵니다. 필라델피아는 정유의 도시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에서 제조업은 정유 산업의 어떤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자, 물론 이런 설문조사들은 뭐라고 했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실제 무슨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설문조사.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물어본 거죠. 물론 그 자신감들을 토대로 기업의 담당자들이나 소비자들이 행동을 해가지고 그게 수치로 찍힐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가늠자가 되죠. 자, 기존 주택 판매, 미국 주요 경제 지표도 여러 개 발표되고요. PDD 홀딩스, 액센추어, 나이키. 나이키 지금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페덱스, 레나, 다든 레스토랑 실적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의 중단 기간. 그 FOMC를 앞두고 그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이 지금 한 주 전부터는 이 인터뷰를 못하게 합니다. 그 뒤로 회의 중단하고 나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는 첫날이고요. 카니발, 니오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나이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페덱스 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엔비디아 그리고 따로 이제 엔비디아를 또 뽑아놨죠. 엔비디아가 워낙에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뜨다 보니까 옛날에 인텔의 시절에는 이런 걸 실어줬을까요? 안 실어줬겠죠. 자,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이게 거의 축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금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저물고 있어서 젠슨 CEO가 무슨 얘기를 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일주일간 열리는데 화요일 날 젠슨 왕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기조연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주목이 될 것이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런 게 얘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블랙엘 울트라칩, 그다음에 2026년 정도죠. 차세대 루빈 아키텍처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얘기들. 왜냐하면 지금 블랙엘이 뭐 발열 문제 때문에 뭐 지연이 되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지연을 다시 뭐 줄일 수 있는 뭔가 칩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주가는 2025년에 어려움을 겪지만 컨퍼런스를 앞두고 강력한 밸류에이션을 형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들이 쫙 있는데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저기 무슨 뭐 비트코인 관련 회사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역시 여기가 중요하죠. 목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일단 뭐 레스토랑주 좋아하시는 분들 다든 레스토랑 이거 중요하고요. 왜냐면 레스토랑의 실적이 지금 결국 그거를 가늠하는 거예요.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가고 힘들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들어서서 뭐 폴란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막 계란 수입한다고 덴마크 막 욕하다가 그린란드 뺏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계란 달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 물가가 레스토랑의 이 가격이 전가됐을 때 과연 소비를 줄일 것인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서 투자한 어떤 그루들이 많이 있죠. 과연 나이키 실적이 좋게 나올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장 관련이 있는 SK 하이닉스 차트랑 똑같이 움직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페덱스. 아까 그 모아놓은 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론, 나이키, 페덱스 실적이 발표 예정입니다. 그 요약에 나온 게 다 목요일 날 있는 세 개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물론 지금 오징어 게임 3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비관적인 거를 생각하기 싫습니다. 오징어 게임 3에서 해피엔딩이 일어나듯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해피엔딩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어떤 자산운용사 부대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오늘 한 줄 매드평은 제가 창조한 건 아니고 아까 저 내용을 다룬 기사들에 달린 댓글 중에 공감이 가장 많았던 댓글이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기에 얘기 드립니다. 자, 1등 공감 댓글입니다. 니들도 여기 와봐.